서울을 굳이 고집하지 말고 외곽 지역에서 사서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저희 채널을 보는 또 20, 30대 분들 중에서 집을 못 사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또 거기다가 규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집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좀 모셔봤습니다. 사회 초년생 기준 혹은 뭐 직장 생활을 한 지 2,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은 월급으로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사실은 2, 3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사기가 되게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저는 막막한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회에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더라도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내가 과연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불안했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집안에서 좀 물려받은 게 많은 친구들 좀 약간 박탈감도 느끼고 이랬었는데, 일단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블로그에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랑 상황 비슷하잖아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그때도 제가 당시에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 부동산 투자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몇몇 군데를 좀 보고 나서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한 5천만 원 정도면 지금 집 살 수 있겠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도 올해도 잘 찾으면 그런 것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집값이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다들 집을 사기 직전에 집을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한 10년 동안 모은 돈을 쏟아붓는 건데, 그리고 빚도 잔뜩 치고 집을 사는 건데 집이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리고 그런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밑바닥이 깔 수 있는 그런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없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수단들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그런 길목들에 발을 담궈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동산을 당장 못 사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버셔가지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돌이켜보면은 나는 처음부터 너무 좀 무식하게 돈만 모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모여진 돈으로 집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20, 30대에 있는 분들이 집을 당장 사기 어렵지만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 계획이 있으면 결혼을 할 사람하고 맞벌이를 할 건지 외벌이로 지낼 건지를 판단해야 할 텐데,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자꾸 그 정책들이 바뀌어서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월소득 기준으로 세전 기준 한 9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부부 합산 주택 청약을 받기 힘들어요.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부부다 이러면은 되게 힘들어지죠. 근데 900 이하다라면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따져보시고, 우리 정도면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은 청약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청약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은 있어야겠죠. 20,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청약을 하든지. 그리고 지금 주택 정책기 40%가 대출이 되고 서울에서는 60%는 내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는 있어야 되니까 사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을 굳이 고집하지 말고 외곽 지역에서 사서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곽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역세권인 지역들 혹은 역세권이 될 지역들, 이런 곳에다가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곳에 집을 미리 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외곽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남 4구의 근처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거는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가장 좋겠는데, 사실 그 지역들도 이미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 지역을 추천해 주면은 거기 벌써 비싼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지역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괜찮아요. 어쨌든 서울 강남에 출퇴근할 수 있는 데가 가장 좋다. 하지만 그것도 좀 어렵다면 그 욕심을 조금 버려서 조금 더 먼 곳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분당 이런 곳은 이미 비싸잖아요. 분당, 용인 뭐 이런 곳도 좋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GTX가 뚫리면은 뭐 출퇴근하기가 쉽지만 그런데도 되게 비싸단 말이죠. 지금 만약에 20, 30대인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가 아니라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지만 신도시 개발이 되고 토지 보상금도 풀리고 그 원주민들한테 돈이 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 돈을 받았으니까 어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하면서 그 주변 지역이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런 주변 지역들을 미리 사거나, 왜냐면 그게 바로바로 뭐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막 다다닥 올라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것들이 좋은데요. 이거는 내가 시드머니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달라요. 1, 2천만 원 정도면은 지금 당장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 2천만 원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고수들이나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차라리 다른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 불려서 옮겨오는 거. 제가 얘기했죠? 5천 뭐 1억 이 정도 됐으면은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내 집 마련을 못했다고 해서 너무 박탈감을 느끼기보다는 다른 쪽에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를 좀 꾸준히 찾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서울에 대한 근접성은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같이. 왜냐하면은 제가 지방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지방 아파트가 서울 대비 집값이 좀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첫 투자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자산이고, 아마 첫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생에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잘못되면 위험하기도 할 텐데, 첫 투자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집을 쳐다도 보기 싫어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정책을 바꿔서 나의 자산이 좀 묶이는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들 곤란해지신 분들이 지방에 집 한 채 사고 서울에 나중에 집 한 채 사야지 라고 했는데, 지방에 집을 한 채 샀더니 내가 서울에 집을 살 때 취득세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1.1%짜리가 뭐 8%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취득세 자체가 확 올라가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든지,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그렇다고 그 지방의 부동산을 팔지도 못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여차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혹은 수도권 지역의 역세권 아파트를 주로 봤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블루칩 같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역세권 아파트의 단지 규모는 한 300세대 이상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 동네에 가서는 사람들이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아파트들을 모니터링 해보는 것, 혹은 내가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한번 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방 아파트 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 한 2년 정도를 보니까, 제가 집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던 분들이 갑자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불안해진 마음에 뭐 갑자기 어떤 강사가 추천해준 지방의 모 도시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는 것을 제가 좀 봤거든요. 이게 제가 여러 군데서 알던 분들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했는데, 나 집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 땡땡 지역 샀니? 이러니까 거기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여러 군데서 봤어요. 그 강사 영향력이 있었네요. 여러분들이 추천한 거죠. 왜냐하면은 호재가 있었고, 여기가 좀 괜찮다고 복수의 전문가분들이 생각했던 지역이라서 그 지역을 되게 많이 들어가서 샀었던 거죠. 근데 그 집을 산 게 되게 안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집값이 실제로 좀 올랐어요, 사고 나서. 그래서 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케이스는 지금까지는 되게 잘 된 케이스이지만, 지방의 부동산들을 사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거주지 근처에 있으면은 임장이라고 하죠, 현장 조사 자주 가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2년 3년 동안 모은 돈을 갖다가 한 번에 쏟아붓는데, 그렇다고 한 10번씩 갔다 조사해서 사신 분들 없단 말이죠. 대부분 보면 한 번, 두 번 가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지방이 갑자기 확 차갑게 변한다든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요소예요. 서울, 경기, 지방의 5대 광역시 가격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계속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고수분들은 부산 아파트를 샀다가, 부산 아파트 많이 올랐으면 부산 팔고 대구 가고, 대구 가서 많이 올랐으면 대구 팔고 서울 와서 서울 사고, 서울 많이 올랐으면 서울 팔고 뭐 인천 가고, 이렇게 지금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마켓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추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센싱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이 그런 방식을 따라하면은 되게 힘들 수 있다. 주식으로 치면은 단타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단타 매매를 하는 분들을 보고 저렇게 하면 돈 되네, 나도 해야지, 직장인인데, 이렇게 해서 막 화장실 가서 막 단타 매매 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한번 물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되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내가 거의 모든 자산을 쏟아부어야 될 때는 일단 욕심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중요하고, 항상 자신한테 되물어야 되는 게, 이게 과연 나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투자인가, 능력에 벗어나는데 내가 무리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충분히 좀 관리 가능한 부분에 승부를 걸어보는 것인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좋으셨다면 여기 좋아요와 그다음에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